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의료 시스템 붕괴, 양극화의 끝판왕으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 지금 의료 시스템의 붕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이 사회 전반적으로 극단적으로 가려는 성향들이 크게 나타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더욱더 안전한 자산으로 몰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이 바로 부동산에서도 이러한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이 끝판왕에 가까운 이 상황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응급환자가 병원 40곳 전전한다 그럽니다. 수도권 응급실이 9성인데 지금 매일 지금 7,000명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나다 보니까 응급실이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네, 굉장히 지금 극단으로 가고 있죠, 사회가. 그래서 이 문제들이 지금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자들은 안전하다는 이 확신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보시면은 80% 이상은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접종자죠. 네, 접종을 한 사람들인데 이 백신 접종자들은 안전하다는 이러한 잘못된 편견입니다. 편견. 그러니까 지금의 확진자들이 계속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지금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백신을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계속 이것을 오히려 더 코로나를 퍼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백신을 아무리 맞아도 이 백신에 대한 예방 효과는 50%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의 정책에 보시면은 방역 정책을 보시면은 극단적이죠, 굉장히. 모든 것이 다 극단적이에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어떠한 매뉴얼이라든가 프로세스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정책이고, 지금 방역 정책도 마찬가지고, 이 방역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적인 어떤 정보들, 우리가 데이터나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든 것이 흑백 논리예요. 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들은 안전하고, 백신 접종을 맞지 않는 사람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이런 흑백 논리에 따라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지금 모든 코로나 확진자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돌파감염입니다, 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지금 예방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의구심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80% 접종자들이 나머지 20%밖에 안 되죠. 지금 나머지 20%가 코로나 다 옮깁니까? 아니죠. 네, 다 돌파감염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정부 정책이 지금 계속적으로 백신 팩스라든가, 네, 방역 패스 이러한 논리들이 전부 다 극단적으로 흑백 논리적인 관점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전부 다 엉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정책을 짤 때는 장기적으로 보고 어떠한 매뉴얼이라든가 프로세스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된다. 네,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금 정치적인 결단으로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환자 응급실에서 300시간 대기하는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전라도까지 병상을 찾아 산만리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마 찾아 산만리도 아니고 병상 찾아 산만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고 그래서 지금 부스터샷도 지금 3개월 간격으로 지금 낮춰가지고 단축시킨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제약회사들 임상실험 대상자들입니까? 이게 검증이 된 건가요, 이게? 그래서 부작용은 최소한 10년, 20년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즉흥적으로 정책을 계속 만들어내고 이게 아니면 저거다, 저게 아니면 또 이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 그래서 부스터샷도 2, 3개월 지나야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의 확산세를 막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7,000명이 넘죠. 하루 평균. 조만간에 그러면은 하루 평균이 10,000명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10,000명.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이게 붕괴됩니다, 붕괴. 네, 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됩니다. 왜 붕괴됩니까, 이게? 네.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지금 병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붕괴된다. 이 붕괴되는 효과는 아주 단순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어떤 질환, 거기에 따라서 코로나도 마찬가지겠지만 충분히 병상이 확보가 되면은 나을 수 있는 사람들,
뭐 리커버리가 충분히 가능한 사람들이죠. 회복이 이런 리커버리가 충분히 가능한 사람들도 병상이 없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된다? 네, 참사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의료 참사. 저는 이것이 바로 의료 참사라고 봅니다. 이것이 뭡니까? 재앙입니다. 재앙. 자, 5년 동안 매년 지금 매 순간 단 하루도 빠지 않고 지금 재앙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재앙의 근본적인 이유도 저는 마찬가지죠. 매뉴얼이라든가 프로세스가 없이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지 않고 눈앞에 지지율과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어떤 이해득실에 따라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왔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임기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 재앙과 참사를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만들어 놓고 지금 이 현 정권이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이 좀 불안합니다. 저도 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상황까지 가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비단 이 부동산도 똑같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극단적이잖아. 자,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어떻게 된다? 사람들은 안전자산에 몰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안전자산에. 부동산의 안전자산에 몰리게 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네, 여기서 보시면은 팔자가 더 많아지고 있죠, 지금. 현재. 우세되고 있습니다. 팔자가 사자보다. 바뀌어버렸어요. 전세 볼까요? 전세도 지금 이제 공급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수요보다. 왜 공급이 수요보다 늘어나게 됐습니까? 네, 대출 규제죠. 전세자금 대출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월세만 지금 다 깔려 있습니다. 월세만. 네, 깔려 있고 전세는 공급을 내놔도 사람들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고 뭐 다 정책적인 어떤 저는 이게 막 넌센스라고 표현해야 될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페일러. 정책에 대한 페일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4억에 팔린 아파트 2개월 만에 광명도 마찬가지예요. 수도권으로 지금 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두천에 이어서 광명도 마찬가지로 광명이 괜찮죠. 네. 지금 광명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락이 전환이 됐습니다. 네. 저 옛날에 광명이 좀 살았었는데, 안타깝네요. 한동에 잠깐 살았었습니다. 예.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요. 네. 그리고 지금 강남 아파트 값도 평당 지금 1억 3천만 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다 극단적이잖아요. 서울 안에서도 양극화가 지금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이 극단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뭐 진보도 있고 마찬가지죠. 뭐 보수도 있죠. 네. 그리고 여기는 뭐 좌도 있고 뭐 진보는 좌죠. 보수는 우익이라고 붙이면은 예, 극우로 가면 안 됩니다. 극우. 뭐 제국주의, 뭐 극우로 가고요, 극좌. 이게 굉장히 골 때리는 겁니다, 이게. 이 극우로 가고 극좌로 가는 거는 사람들의 어떤 종기적인 신념을 가졌을 때 이렇게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네. 흑백 논리입니다, 흑백 논리. 네. 내가 아니면 너가 아니면 나. 착한 사람이 아니면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면 착한 사람. 모든 것들이 어떻게, 네. 극단적으로 분류가 되고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손실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동산도 극단적 양극화로 가고 있다, 지금. 자, 이 부분은 미리 다 설명드렸죠.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의 논리가 정말 지금 현재 상황과 사회적인 어떤 이러한, 네. 이거 팬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정책에 대한 팬덤들, 그냥 즉흥적으로 정책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패션들, 네, 이런 것들이 말문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도 보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구도 미분양인 곳은 계속 미분양인데 수성구만 주면 또 나홀로 상승이 되는 겁니다. 수성구만. 그러니까 지금은 신고가와 미분양이 극단적으로 또 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이미 수개월 전에 다 말씀드렸고 부산도 마찬가지죠. 부산도 보시면은 6,123가구 지금 입주 물량이 몰려 있는데 입주 물량이 몰려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네. 이게 내륙 쪽이죠. 내륙, 동래구. 그래서 이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동래구가 있고 지금 해안 쪽 라인이 있습니다. 해안 쪽. 네. 그러니까 해안 쪽은 라인들이 이미 공급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땅이란 것들이 한정성을 갖고 있고 희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륙 쪽이라든가 이 동래구 쪽은 희소성이란 것이 땅에서 가치가 없는 겁니다. 희소성이란 것들이 땅의 가치로 봤을 때는
이게 한정성과 희소성이 없는 거죠. 얼마든지 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 논리적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로직이란 부분들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라든가 알고리즘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하나로 다 귀결됩니다. 결국에는 다 희소성이거든요. 모든 자산들은 다 희소성이에요. 우리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코인 중에서도 비트코인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각광받고 있죠. 결국에는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0으로 수렴하게 되지만, 네, 그리고 마찬가지다. 강남이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하락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수도권이죠. 뭐 광명도 마찬가지고 동탄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강남이라는 한강변이라는 이 희소성은 땅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공급이라는 자체가 이미 한정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수도권이라는 이런 한강변이 아닌 이런 비조망권들은 공급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부산에 보시면 동래구를 비롯한 내륙 쪽하고 해안 쪽은 이미 공급이 될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희소성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지금도 계속적으로 양극화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공급이 되는 곳은 내륙 쪽이다. 강남은 공급이 제한적이죠. 수도권만 계속 공급을 만들어내잖아요. 수도권을 또 상기 신도시 만들어내고 몇만 가구 만든다 그러고 세종도 지금 21만 가구 더 만든다 그러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적인 어떤 이런 패러다임 그런 부분들하고 맞물려서 지금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들, 네, 이런 흑백 논리적인 상황들이 부동산에서도 네, 마찬가지다. 신고가 치는 곳과 미분양되는 곳, 하락하는 곳, 딱 분류가 너무나 상반되게 나타나는 이 극단적으로 논리가 이런 현상들이 시세적인 측면들이 나타날 가능성들이 저는 우려스럽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모든 것들이 하루빨리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